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법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법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법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그 몇 페이지까지 했죠? 118페이지. 118페이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5월 13일 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 끝에 어디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아, 둘째 유경의 주장 방식 이거 할 차례인가? 제가 이거 지금 118페이지 할 차례 같은데. 118페이지? 예. 118페이지. 봐봐, 복습 안 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솔직히 설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꼭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우리가 막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없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설일첩 유부가 말하는 그 세속제와 승의제, 그죠? 그 정도 그건 알아놓으면 반드시 알아놔야 돼. 세속제와 승의제. 그러니까 그거 조금 다시 복습하면 뭐야, 이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부수거나 혹은 마음으로 부분을 각각으로 구분했을 때 자신이 취했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법의 배경은 세속제의 정의. 표하는 바 사례는 병과 염주 같은 것이다. 즉 병을 망치로 부수면 병으로 취했던 마음 버리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 컵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이 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부분 있잖아. 이 손잡이는 컵이 아니잖아. 그죠? 입도 컵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잖아. 그와도 같이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컵을 망치로 탁 때려버리면 컵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죠? 원래 인식했던 것을 부수거나 부분을 구분했을 때 없어져 버리잖아. 그걸 보고 세속제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세속제. 정말에서 그걸 보고 가짜로 있는 거다. 가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세속제라 그런다. 그러면 성의제는 뭐냐? 진실성 성의제는 뭐냐? 부수거나 혹은 마음으로 부분 각각을 구분했을 때 자치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법의 대경은 승의제의 정의. 표하는 바 사례는 방분이 없는 극미진과 찰나분 없는 식과 무의 허공 같은 것이다. 구사론에 어떤 부순 것과 마음으로 다른 것 구분했다면 그것 마음 지니지 않는다. 향하지 않는다. 항아리 물같이 세속으로 있다. 성의로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부수거나 혹은 마음으로 부분 각각을 구분했을 때 자체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법. 정말에서 아까 전에 컵이라고 하는 것을 깼을 때 컵은 없어졌잖아요. 컵은 없어졌는데 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있잖아. 그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걸 갖다가 이게 무방분 미진이라고 표현하고, 미진이라는 말은 이제 알잖아. 그죠? 미진, 먼지처럼 미진, 아주 미세한 먼지. 그러니까 이걸 부수고 하면 미세한 먼지같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미세해가지고 어떻게 돼? 방분이 없다요. 구분할 수 없는 미진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는데, 실으로 있는데
그것이 진실성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다. 다른 건 컵은 변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설일체 유부의 그 성의제와 세속제의 개념이라.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아주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 어떤 사람은 어떤 성녀들 중에서도 이해하는 뭐든지 이해하는 폭이 있잖아.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부서가지고. 네, 마치 우리 배웠잖아. 뭐가 부셔가지고 이게 있던 것이 부시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한테 공은 반드시 부숴야지 드러나는 거라. 안 그러면 안 돼. 그와도 같아. 그 다음에 유루와 무루 이제 했고, 시간 했고, 시간 파립도 했고, 나중에 뭐 그렇게까지 막 그거 여기서 막 우리가 이 견해를 가지고 뭘 어디 뭐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알면 돼요. 아마 내 생각인데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거 유경의 주장 방식 그거 아마 할 차례 같아. 그죠? 18페이지라고 하면 그 위에 거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라. 나중에 이렇게 또 가면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대로 이제 또 그거 하면 돼. 설일체 유부들, 그래도 18페이지 이제 다시 이제 읽지 뭐. 그 이외의 설일체 유부들은 업과의 연관의 근거로 덕이라는 것은 설일체 유부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써요. 얻을 덕자는 이걸 뭐냐면 이건 불상응에 해당해. 우리가 그거 불상응법 했잖아, 그죠? 색도 아니고 식도 아닌 어디에도 상응되지 않는 법을 불상응법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업의 근거처로, 그러니까 업을 쌓았으면 업을 놔둬야 될 곳이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불상응으로 해가지고 그 덕이라는 곳에 놔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은 뭐냐? 덕은 비유로 하면 우리가 등찜지잖아요. 등찜을 만약에 그 등찜을 이렇게 진다. 안 그러면 지게를 지거나 뭐 노끈을 가지고 짐을 진다라고 하면 그 짐도 아니고 짐지는 사람도 아닌 그 노끈 있잖아요. 끈에 해당하는 거라. 덕은 비유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질 수 있는 누가 지냐 하니까 끈이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거 덕이라고 표현하네. 그것은 어떠냐? 빛의 보증서와 같이 유실되지 않아. 한번 쌓았다 그러면 그 안에는 딱 얻어져 가지고 유실되지 않는다. 덕 안에 들어가면 불상응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옹성사와 이 둘의 종에는 신구의 업을 유색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중간 학파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가장 높은 학파의 능성파하고 설일체 유부는 신구업 있잖아. 신구로 짓는 업을 색으로 주장한다 이 말을. 그걸 색으로 표현해. 정말에서 몸으로 무슨 몸짓을 한다든가 얼굴로 표정을 나타내잖아. 그걸 보고 이 색으로 표현한다고. 색. 유의에는 무상이 다이지만 찰나 각각에서 멸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즉 생을 받은 이후에 주하는 일과라고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이후에 멸하는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주멸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유의법은 생멸하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생멸하는 것.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이 유의법인데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 시작될 때 이 설체 유부가 아니고 다른 학파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생이 시작되는 것 자체는 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 것 자체가 뭐예요? 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멸이잖아. 근데 설체 유부에서는 시루로 집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이 있고 난 뒤에는 주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생주 이멸한다고. 생주 노멸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했다가 주했다가 노쇠했다가 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말로 그냥 표현하는 건데 이 서일체 유부에서는 시루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위에 학파에서는 전부 다가 생하면 그 자체가 멸인데 무슨 주하는 것이 어디냐. 주하면 언제까지 주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계속 주하지 왜 그냥 멸하냐?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과도가 지금 대답을 못해. 과도 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을 받은 이후에 주하는 일과 주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후에 멸하는 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각각 찰나 각각에서 멸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무상의 개념이 생멸이거든. 무상이라고 그러면 생멸 이 말이거든. 근데 생멸 그 정도로 안 된다. 왜? 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틀려. 조금 부족해. 조금 생각하는 게. 둘째, 유경의 주장 방식에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경계 중에 뭐야? 바깥 경계하고 안에 경계이잖아. 그죠? 유경 주장 방식, 바탕의 주장 방식, 도의 주장 방식, 과의 주장 방식에서 처음 바탕의 주장 방식 있잖아요. 바탕의 주장 방식에서 경계의 주장 방식과 유경의 주장 방식 있잖아. 그죠? 그러면 경계의 주장 방식 지금 다 했다는 거잖아. 예? 경계의 주장 방식, 그거, 소지일체 했잖아. 그죠? 경계의 주장 방식, 이종은 소지일체가 바탕 다섯으로 회합되는 것을 주장한다 했잖아. 5가지로 모여진다. 색의 바탕, 마음의 바탕, 심소의 바탕, 불상응의 바탕, 무의의 바탕, 5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의 방식을 지나서 이제 유경의 방식. 둘째, 유경의 방식에 유경을 뭘 보고 유경이라고 그러냐? 보특하라. 그죠? 보특하라는 것은 이제 알잖아. 나, 사람, 뭐 유정. 그죠? 유경, 보특하라. 그리고 식, 또 말하는 소리. 이 셋이다. 이걸 보고 유경이라고 그런다. 이걸 보고 유경이라고 그런다. 처음은 시설의 바탕, 온 치합 정도, 온 치합, 그죠? 색수상 행식, 이 치합 정도를 보특하라의 표하는 바로 본다. 시설의 바탕, 온 치합 정도, 보특하라의 표하는 바 소표이다. 경량부, 이게 여기서 경량부가 아니고 정자로 고치세요. 정량부라고. 발을 정자예요. 정량부는 누구냐 하니까 설체 유부 가운데 한 부파예요. 근데 정량부 안에 이제 또 3개의 부파가 있어. 근데 정량부 일부는, 그러니까 3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온 5 부분을 보특하라의 표하는 바와, 그러니까 5 부분 있잖아. 색수상 행식. 이것이 모여있는 이것이 보특하라이다, 유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오브라고 하는 파는 마음만을 보특하라의 표하는 바로 주장한다. 수오브라는 파도 있어. 정량부 안에 이제 수오브라는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 치합을 보특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만, 식 있잖아요. 식이 보특하라다.
색은 보드카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은 아마 이 사람들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다음 생으로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색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가기 때문에 그 식이 바로 유경이다. 유경이다. 그게 바로 보드카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모든 것이 저장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음 생에 가가 기억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뭐지 그 마음에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체 유부에서는 그 온 5가지 취합을 나라고 하기도 하고 보드카라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 취합을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파가 있고 온의 상속 있잖아요. 상속을 나로 하는 파가 있고 마음만을 나로 하는 파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또 있어. 그거 독자부라고 하는 파가 있어. 이 정양부 파 안에 하나야. 그 파는 어떻게 말하냐면 온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온을 떠나서 나가 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없냐? 아니요, 나는 있어라고. 근데 그건 어떤 나냐?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어. 뭐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와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항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왜 온도 아니고 온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있어. 근데 있는데 그건 말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독자부라고 하는 게 있어. 독자부는 그걸 주장해. 참선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많죠. 말을 할 수.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거 안 하지 뭐. 하지 말지 뭐. 그 다음에 막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예요. 둘째,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유경의 주장 방식 했고, 유경의 주장 방식의 처음은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양과 양이 아닌 식, 양과 양이 아닌 식, 양과 비량, 여기서 비량은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이제 비량이라고 그러죠. 양과 양이 아닌 식 둘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양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양과 양을 나누는 거라. 양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바른 마음. 여기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바른 마음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 스님이 이제, 응용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이제 그거 말한 것이고, 정의 그대로 말하면 설일체 유부는 처음 속이지 않는 처음 보자마자 속이지 않잖아. 속이지 않는 그거 이런 뜻이거든. 바르게 아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그것은 이제 그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결식이라고 두 번째 맺어지는 마음을 재결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재결식은 양은 아니다. 양은 아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마음인가? 아니요, 올바른 마음이라. 처음 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 대승의 개념은 그런 거 없어요. 처음 보거나 계속 보거나 다 양이라. 처음 안 속이잖아. 컵이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컵이 컵 그대로 인식 안 돼요? 그대로 인식되면 그대로인 거지. 그와도 같아요. 둘에서 처음에 혈량과 비량 둘이 있다. 혈량과 비량.
양에는 혈량과 비량 둘이 있다. 우리 많이 뵀잖아, 그지? 혈량과 비량. 처음에 근의 현전, 의의 현전, 요가 현전 셋이 있어도 근현전, 의현전 있잖아, 그죠? 근현전은 근식으로 보는 거, 그죠? 의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요가 현전은 수행을 해서 견도로 넘어가는 거. 셋이 있어도 자정 현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정분은 인정하지 않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설체 유부가 다른 학파하고 다른 것이 경양부나 유식하고 다른 것이 자정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체 유부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자정분 자기가 자기를 아는 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고 하기도 한다. 정말에서 외경을 시루로 주장하기 때문에 자정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의 혈량에는 식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 안근의 유색극은 무정물, 보는 것, 양, 셋의 바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근의 식이 대경을 모습 없는 것으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의지하는 바의 안근인 유색이 또 색을 보는 것을 주장한다. 오직 식이 보면 담장 등 가로막힌 색 또한 보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근의 혈량에는 식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의 혈량 이 말은 근식이잖아, 그죠? 근식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근식에 드러나는 근식에는 근의 혈량에는 식이 전부는 정말해서 식이 전부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 근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이. 식은 절대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안근의 유색 그거 무정물 보는 것 양 셋이 바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안근의 색 있잖아. 안근의 유색 있죠. 안근색. 그 무정물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서도 보는 것이잖아.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또 알아야 되잖아. 그것이 바탕이 셋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비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근의 식이 대경을 모습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앞전에 우리 설명을 많이 해서 들어보면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는 다른 학파에서 모든 학파에서는 모든 대상을 인식할 때 누가 인식하냐면 식이 인식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식이 모른다 그래. 어?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때 앞전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카메라가 옛날 카메라 있잖아. 샷다 이렇게 누르면 작동하는 카메라. 그러면 샷다를 누르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 영상이 어디에 먼저 드러나요? 렌즈에 먼저 드러나잖아. 그지? 렌즈에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샷다를 탁 누르면 다시 그 렌즈에 있던 것이 싹 돌아가지고 샷다에 착 안착이 되잖아. 그 필름에 안착이 되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렌즈 구에 영상이 드러나잖아. 영상이 드러날 때 이 샷다 뒤에 있는 필름이 영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직까지 모르잖아. 샷다 스피드를 안 누르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처음에 영상이 드러나는 것은 그 렌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샷다 뒤에 있는 그 필름에는 영상이 안 드러나잖아.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근의 시기 대경들, 모습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 모습이 없는 것으로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식이 순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근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근에 드러난 영상을, 그 다음에 식이 인식을 하는 거라. 그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식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이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식이 본다라고 한다면 식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에요, 뭐예요? 식이 물질이에요, 뭐예요? 식 물질 아니잖아. 그냥 물질 아니다 그러면 돼. 색하고 물질하고 색하고 그 식하고는 틀리잖아요. 식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럼 물질이 아니면 장소가 없잖아요. 방소도 없고, 그리고 또 위아래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잖아 시간에는. 그러면 식이 본다라고 하면 왜 저 바깥을 못 보냐 이렇게 묻는 거라. 식이 보는데 식은 걸림이 없잖아요. 당연히 봐야지 왜 저쪽 왜 안 보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식이 본다며라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대답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나중에 또 그런 걸 이제 본인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니 왜 못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식이 본다고 이 사람들은 식이 못 본다고 하잖아. 그죠? 식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 바깥도 봐야 되는데 왜 못 보냐? 왜 봐야 되냐라고 말하면 식은 어디 뭐 물질이 아닌데 왜 못 보냐라고 하는 건 말이 맞잖아요. 네? 이 속에 안 보이잖아. 네? 식이 보면 네 몸속에 있는 거 먼저 다 봐라. 왜 못 보냐? 네? 네? 왜 그걸 왜 식이라는 것이 물질하고 틀려가지고 뭘 장소가 있고 뭐 아는데 걸림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못 보냐. 그렇기 때문에 식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근이 먼저 알고 근에 드러난 것이 뒤에 인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 먼저 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과 심소 오직 식이 본다고 한다면 담장 등 가로막힌 색 또한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네? 그죠? 네? 심과 심소 둘 요소가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 정말에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는 심과 심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식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식을 구분하면 심과 심소로 이제 나누잖아, 그지? 그러면 심과 심소가 서로가 요소가 틀리다라고 해. 마음하고 심망하고 심소들 있잖아. 심소들하고는 서로가 성질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식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잖아, 그죠? 바깥에 있는 대경조차도 식의 성질이 서로 다르지가 않잖아. 서로가 지금 있는 식하고 바깥에 있는 그 색하고 서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다른 요소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물질은 고사하고 마음 안에 있는 심과 심소조차도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대상을 대립되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심소를 대상할 수 있잖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마음이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심소가 하는 일이잖아. 그죠? 심소는 마음이 있으면 심소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잖아. 심망하고 심소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것들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할 수가 있잖아. 대상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스럽 대립관계로 드러나는 것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그거 스님 그거 뭐야지 그 심소 있잖아요. 집합론의 심소 그거 51가지 그거 전번에 그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예? 예, 한 번씩. 마음의 종류. 마음의 종류 그런 거 다 들어야 돼요. 51가지. 일곱 가지 했는데 그 뒤 몇 번. 그건 말고 또 서해 있어. 선언에서 보낸 거는 10몇 번까지. 그거 말고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전부 다 이제 드러나야 돼. 그거 아니 스님 그거 왜 책은 그러냐면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걸 왜 드러나야 되냐면 그게 51심소가 구사론에는 46가지로 나누고 그 집합론에는 무작보살의 집합론에는 51가지로 나누는데 유정이 부처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심소만 뽑아놓은 거라 심소는 마음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어.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식이 일어나는 걸.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 51가지. 오변행이라고 있어. 첫 번째 오변행, 오별경, 그리고 또 그 뭐야 저기 그 11선, 근본 본내 6가지, 수본내 20가지, 그리고 또 그 사전이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넷 이렇게 다 합치면 그게라 51가지라. 그 다음에 셋째, 둘째 이제 양했고, 셋째, 일반적 소리를 구분하면,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유경의 주장 방식을 말하는 거라고. 첫 번째 보트가라 했고, 두 번째 식 있잖아요. 식, 두 번째 양이 아닌 식 했잖아. 그거 이제 식의 종류고. 세 번째 이제 말하는 소리잖아. 그죠? 유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셋째는 일반적 소리를 구분하면 받아지니는 소리와 받아지니지 않는 소리 둘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받아지니는 소리와 받아지니지 않는 종류가 있잖아요. 받아지니는 것은 뭘 보고 그러냐. 처음은 장부의 말로 된 소리 같은 것이다. 둘째는 물소리 같은 것이다. 처음은 장부의 말로 된 소리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부는 유정을 말하는 거라. 유정의 장부라는 건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사람의 말로 된 소리. 정말해서 이리 와 이러면 오잖아요. 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잖아. 의미를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잖아.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건 무슨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잖아. 과도 같다. 지니고 지니지 않는 각각에 또 유정에게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 둘이 있다. 좀 유정에게 뭐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유정한테 표현하지 않는 뭐 자기 혼자 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 둘이 있다. 유정에게 표현하는 소리와 말의 표시인 소리와 말하는 소리 셋은 의미가 같다. 유정에게 표현하는 소리와 말의 표시인 소리와 말하는 소리 셋은 의미가 같다. 유정에게 표현하지 않는 소리와 말의 표시가 아닌 소리 셋은 의미가 같다. 셋인데 왜 셋이 없지? 유정에게 표현하지 않는 소리와 말의 표시 아닌 소리. 하나가 뭐 빠지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보고, 그건 이제 또 의미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트카라는 뭐냐? 보트카라 중에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유경을 말하잖아요. 유경이라는 것은 그거 말하면 돼. 유경은 다 똑같아. 유경은 말하는 소리 있죠. 말하는 소리, 의미를 드러내는 소리. 이것은 유경이라고 한다. 정말해서 저 똑같은 소리라도
저 소리는 유경이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라. 자동차 소리, 물소리 이런 것은 의미를 드러내지 않잖아. 근데 이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말하는 소리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뭐예요? 말하는 소리가 유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있는 것으로 유정으로 들어간다. 보드카라로 들어간다.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 보드카라 식 말하는 소리 의미가 셋이 똑같았잖아요. 와도 같아요. 경과 논서 둘 또한 우리 빨리빨리 읽어도 뭐 괜찮을 거라. 이거 뭐 그렇게까지 막 짜더라 막. 뭐 다들 이제 막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았어. 경과 논서 둘 또한 이름, 단어, 글이 모인 자성, 성공상, 불상응행을 인정하기에 라고 이름, 단어, 글이 모인 것이거나 이름, 단어, 글, 취합을 생각하면 그것은 가유로 둬서 불상응행으로 둔 것입니다. 이 종에는 무정물과 불상응이 상반되지 않는 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사론에서 법의 온 팔만들 모두 능인의 말씀들, 단어 혹은 이름인 이들은 색과 행원들의 모임. 즉 말해서 이 설치 유부에서는 불상응행을 14가지로 나눠요. 14가지 불상응행이 있는데 불상응행 14가지 여기서는 다 이제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름, 단어, 글의 모인 자성, 성공상 이것도 전부 다 불상응행에 들어가거든요. 불상응행에 들어가는데 불상응에 들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과 논서라는 말이죠. 경과 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제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 그러나 뭘 보고 경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거든. 경. 부처님의 말씀이잖아, 그지? 어떤 부처님 말씀 중에서는 다양한 말씀이 있잖아. 경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 경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 직접 검구로 말씀하신 경이 있고, 그리고 또 허락하신 경이 있어. 허락하신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보살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그와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잖아. 그것도 이제 경전 안에 들어가.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가피의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 앞전에 설명했잖아요. 가피의 경전. 가피의 경전이 뭐냐? 가피의 경전은 우리 반야신경 있죠.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중국에서 내려온 반야신경 지금 중국에서 내려온 그거 216자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은 뭐야 그 구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막 많이 빼버렸어. 경전 내용을. 원래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 경전이 어떤 경전든지 그렇게 시작이 되지. 근데 우리 여기 중국에서 이제 그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마하반야바람일상 관자재보다 이렇게 막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도낭본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도낭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경전인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누가 질문하냐면 사리불 존자님이 질문하잖아. 그죠? 사리불 존자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사리불 존자님이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리불 존자님은 자기 자유가 없어 그때는. 그럼 어떤 자유가 있냐?
부처님께서 가피로 니 질문해라라고 부처님이 신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부처님이 이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위신력으로 하는 거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대답하시는 건 관세음보살님 의도가 없어. 부처님 위신력으로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두 분이 질문하고 답하고 두 분이 하잖아. 그 하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그 내용 자체가 두 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냥 위신력으로 그냥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답 내용을 누가 하냐?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갔다 안 들어가도 돼. 끝까지 안 들어가도 돼. 그와도 같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해가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가. 근데 이제 그와도 같이 이제 그런 경전을 가피의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전이 세 개가 있잖아, 그지? 권고로 직접 말씀하신 경전, 그리고 또 뒤따라 그거 허락하신 경전, 그리고 또 가피로 이제 그 가피하신 경전.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경전이라고 그래. 이렇게 경전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 근데 꼭 부처님께서는 권고로 설하지도 않아요. 다른 뭐 정수리로 설할 때도 있어. 부처님께서 정수리로 설할 때도 있고, 이제 몸으로 이제 설할 때 직접 설하시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경은 그렇게 그런 게 있었고, 또 논은 뭐냐? 경과 논 둘 또한 있죠. 여기서 경과 논은 뭐냐면 논은 논서 있잖아. 논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것을 논서라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데서 경륜론 3장에 들어가잖아요. 부처님께 안으로.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설일체 유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설일체 유부는 우리가 그 대법칠론이라고 하는 그 아란 7분이 논을 쓰신 거 있거든. 근데 그 경률론 3장을 부처님 말씀으로 다 합쳐서 봐. 설체 유부는. 근데 경량부라고 했잖아. 그죠? 경량부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경량부라고 하는 거야. 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의 말씀만 인정을 해야지. 논을 갖다가 그건 아라운 분들이 쓰신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해. 논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경량부는. 그러면 우리가 경률론 3장이 있는데 그러면 대성에서는 경률론 3장 인정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인정해. 그리고 원성학파에서는 인정 안 합니까? 중간학파에서는 인정 안 합니까? 인정을 해. 근데 내용이 틀려. 그러면 경률론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학에서는 논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성제 법문 있죠. 사성제 법문을 논장에다가 넣어.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 말씀이라야지 경률론 3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은 넣지를 안 해, 아예. 근데 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쓰냐 하면 그건 지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논은 지혜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경은 선정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장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그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경률론 3장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논장을 어떤 분야, 정말해서 부처가 되지 못한 분이 쓴 것을 논이라고 그래요. 근데 쓸 때 어떻게 돼? 어떤 부처님 말씀하고 부합해야지 되는 거라 또. 부합하지 않으면 논장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 그리고 논장이 결함이 있거나 이러면 논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양이라든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쓰거나 그리고 그런 내용이 그 명예를 드날리기 위해서 쓰거나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막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질문하거든.
그럼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면 질문하는 거 막 받아서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냐 가만히 보면 그걸 컴퓨터 안에 넣어가지고 인터넷에 뭐야지 SNS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페이스북 이런 데 가지고 막 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그거 또 자기들끼리 이제 좋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얻거나 이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그 논의라고 그러질 않아. 근데 그만큼 논의라는 것은 그런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것을 논의라고 그러지 않아. 그런 걸 없을 때 이제 논의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경양부에서는 서리제 유부에서는 아란 일국분이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경양부에서는 아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부처님 말씀하고 견줄 수 있냐라고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경양부라고 하잖아. 그지? 또 그러면 다른 중간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정을 안 합니까? 아란이 쓴 분들인데 그 대법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대하신 분들이 썼는데 전부 목념존자, 가섭존자, 사리불존자 이런 분들이 쓰셨는데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엉뚱한 소리가 많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맞잖아 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면 대성은 아주 지혜가 밝으신 분들의 어떤 날카로운 지혜로 분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조차도 분석해가지고 옳고 그런 걸 갖다가 따지는데 아란 그런 분들이 대성의 견해가 없는 분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지고 썼다고 해가지고 읽어보면 그야말로 논리다가 안 맞고 뭐라 그래야 될까 정익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정익이라고 뭐냐면 더하고 보태는 걸 정익이라고 했잖아. 그죠? 더하고 보태. 정말에서 정익이라고 더할 정작은 익자는 뭐냐면 붙일 익자건 뭘 붙여? 뭘 하냐면 우리가 화살 있잖아. 화살 뒤 끝에 날개 붙이잖아요. 원래 날개가 없는데 거기다가 붙이잖아. 잘 날아가라고. 그걸 갖다가 익자라고 그래. 붙일 익자라고 해가지고 더 한다는 뜻이거든. 조작한다는 뜻이라.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었잖아. 그걸 갖다가 정익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란 일곱분들 쓴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상반되는 것도 있거든. 부처님 말씀이면 상반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논에는 또 4가지 특징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도의 주장 방식. 둘째, 도의 건립을 말하는 것에 도의 대상. 또 이 상자가 글자가 잘못돼서 코끼리 상자라고 해서 모양 상자로 고치세요. 도의 대상. 도의 건립을 말하는 것이 도의 대상. 도의 끊어야 할 바, 도의 자성 말하는 것이다. 이 3가지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건립을 말하는 거죠. 처음은 사제의 특징인 무상 등 16이고 미쉐무아와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를 같은 뜻으로 주장하고라고. 보드카라의 무아 이외에 그와 다른 무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닦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도의 끊어야 할 바. 즉 말해서 도의 대상은 뭐냐. 사제의 특징인 무상 등 16이고 했잖아요. 무상 등 16을 닦는다 이 말이라.
16행상이라고 우리 앞전에 했잖아, 그죠? 16행상이 뭐였지? 16행상 기억 안 날 거라, 그죠? 그러니까 사제의 특징인 무상 등 16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상, 고, 공, 무아 이걸 닦는 거라. 그죠? 이걸 닦는 걸 말하는 거. 16 무상, 고, 공, 무아고 그건 고에서 닦는 거잖아. 그지? 고집에서 닦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는 고제에서 닦는 거지. 그건 그죠? 고제에서 고통이 생기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나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고통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치로 무상고 공무화를 닦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그거 집제에서는 그 인연생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무상고공무화 인연생집이다. 인연생집 멸정묘리 도여행출. 그래가지고 이제 그 16을 닦게 되는 거라. 16을 그게 대상이라. 그걸 대상으로 닦는 거예요. 인집생령. 멸진묘리 그러나? 멸진머리인가? 그 다음에 인집생명. 그래 멸정묘리네. 멸정묘리. 그 다음에 보드카라 16이고 그걸 대상으로 이제 닦게 되는 거다 이제 말씀하신 거고. 미쉐무아와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를 같은 뜻으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쉐무아와 보드카라의 미쉐무아, 정말해서 특별히 보드카라의 무아 아니고 법무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미쉐무아 중에 미쉐무아라고 하는 것이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같은 의미로 본다. 보드카라의 무아 이외에 그와 다른 무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드카라가 독립적일 수 있는 시루가 공한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를 인정한다. 보드카라의 무아 중에 우리가 외도들이 말하는 외도들이 말하는 상일 주제라고 하잖아, 그지?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불교도는 인정 안 하잖아, 그죠? 인정 안 하는데 그걸 보고 거친 무아라고 한다고. 그걸 보고 거친 무아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미쉐무아는 뭡니까? 라고 하면 상일 주제의 아트만 같은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친 무아고, 그거는 아주 거칠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무아고, 그럼 미쉐무아는 뭐냐라고 하면 오늘 대상으로 독립적인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독립적일 수 있는 시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한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를 인정한다. 정말해서 그러한 나가 없는 것을 보드카라의 미쉐무아라고 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 다른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무상고공무아에서 마지막에 계속 닦아야 되는 것이 무아거든. 핵심이 무아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18부파 중에서 정량부는 독립적일 수 있는 시류가 없는 보드카라의 무아를 미시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정량부는
정량부는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가 없는 보드카라의 무아를 미시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의 유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량부라고 이게 독자부일 것 같은데 독자부일 거라 아마. 내 생각에 이게 지금 읽어보면 아까 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독자부인데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8부파 중에서 정량부는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가 없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정량부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실효가 세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그 중에 독자부라는 데가 있는데 독자부는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가 없는 보드카라의 무아를 미시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하네. 그것은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의 유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실효의 유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독자부는 어떤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오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있는. 근데 말해라 그러면 말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실효로 있냐 그러면 실효로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서 왜 실효가 없는 무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실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과도 같다. 법의 조세 무아의 건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법무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조세는 거칠고 미시하다는 뜻이니까, 그죠? 법의 무아 중에 거칠고 미시한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존재이면 법아가 다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어떤 존재가 있다, 존재가 성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실효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일제 유부에서는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은 인과 연으로 모인 것은 전부 실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효가 없으면 인과 연으로 모여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해요. 근데 말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직접 대답을 안 해. 돌려가지고. 인과 연으로 모여진 것은 전부 다 실효가 있다 그래요. 왜? 인이 실효가 있기 때문에 인도 실효가 있고 연도 실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컵이 됐든지 전화기가 됐든지 책이 됐든지 어떤 존재의 실효로 성립되어 있는 걸 아까 전에 우리가 미진 있잖아요. 무방분 미진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중간에서는 반대로 말하잖아. 우리는 반대로 말하잖아. 어떻게?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진짜 기가 막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집해가지고 어떤 존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중앙학에서는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거든.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 이 말을 하는 거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 연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 연이 필요한 것이지. 인과 연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데 그 모임이 왜 필요하냐. 인과 연이 모일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환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겁이 나잖아. 겁이 나고, 실제로 겁이 나요. 겁을 내가지고, 그거, 고집하는 이유가 그래.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 없다는 것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 나가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나가 없다라고 할 때, 중간학에서도 나가 없다고 하지 않잖아. 나는 있어야 되거든. 나는 있고 또 나 없으면 큰일 나지. 부처님도 내가 과거에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시잖아. 나가 있잖아요, 부처님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나가 실후로 성립돼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간학에서는 꼭 그런 게 실후로 성립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거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나가 있어야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 그건 습관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나가 없는 이유를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나가 있으면 큰일 나고 불편해. 나가 있으면. 부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가 있으면. 이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나가 있으면. 구름이 왔다 갔다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 나가 있으면. 법아가 성립이 돼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황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인과 연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계속 배워나갈 거니까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과도 같다. 그럴 거야. 거의 끝내야 할 바. 이건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하면 이거 다 끝나겠네. 네. 네, 다음 시간에 하면. 설체 유부는 사실을 그렇게 이거 건너가도 되거든요. 건너가도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그냥 한번 읽어본 거예요. 조금씩 뒤에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특히나 이제 과의 주장 방식 이런 거는 이제 들어놓으면 돼. 오늘도 이만큼 하고, 아까 전에 그 했잖아요, 법문. 넷이다.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띵긴 개처에도 바르게 없고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